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69번 문제부터 해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긴급구조 대응계획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맞나요? 근데 이 긴급구조 대응계획 종류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긴급구조 대응계획 중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계획을 찾으랍니다. 뭐 긴급대피, 상황전파, 비상연락에 대한. 맞나요? 그래서 거기 해설에 가보시면 긴급대피, 상황전파, 비상연락 등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 건 긴급구조 대응계획 중에 어디래요? 비상경고래요. 맞나요? 그리고 뭐 대중정보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뭐 피해 상황 분석, 지휘 통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은 기출 정도로만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뭐 나올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 나왔었다? 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저는 어려우시더라도 요 큰 내용은 조금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요 종류. 대응계획 종류. 근데 종류를 다 외우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가부터 카까지. 그죠?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야, 12개, 11개 그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70번이 그 문제거든요. 기능별 긴급구조 대응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닌 거. 그럼 재난통신, 지휘통제, 응급의료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뭐는 안 들어가요? 화재조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화재조사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런 문제고. 자, 71번. 긴급구조지휘대라는 걸 구성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요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긴급구조지휘대는 신속기동, 안전담당, 통신지휘, 그리고 자원지원.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죠? 그리고 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그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맞나요? 여기서 파견된 연락관. 그러니까 연락관이 2명이 나와요. 이렇게. 현장 근처 병원에서 파견된 연락관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리고 긴급구조지휘대 종류가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방서에 설치가 되는 거에 있고요. 그리고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게 있어요. 청에 설치하는 건 없습니다. 일단 얘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방면현장과 권역현장이라는 게 있는데 방면현장은 2개에서 4개 소방서별로. 그러니까 조금 큰 개념이죠. 권역현장은 2개에서 4개 소방본부별로. 됐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조금 정리를 잘 해두시고 방면현장 지휘대는 서에 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하는 사람이 본부장입니다. 위에 사람. 그래서 얘는 2개, 4개 본부를 묶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누가 설치하냐면 청장이 설치해요. 그리고 서마다 또는 본부마다 설치하는 게 있고요. 그죠? 소방서별로 본부별로 설치하는 게 있고.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긴급구조지휘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구성 요원 알고 계시고 이렇게 이제 구분도 알고 계시면 좋다. 다음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에서 긴급구조지휘대를 구성에 해당하는 자는 통제단이 설치가 운영되는 경우 그죠? 구분에 따라 해당 부서에 비치되는데 구조진압반과 가장 관계가 있는 요원은 그랬어요. 그래서 신속교동 요원은 뭐 대응계획부에, 자원지원 요원은 뭐 자원지원부에, 통신지휘요원은 구조진압반에.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론에서 2개를 좀 짝지어서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조진압반에는 어떤 요원이 배치가 되는지 통신지휘요원. 그죠? 정답 1번. 다음 74번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대응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재난사태 선포 대응입니다. 그죠? 대응. 네, 왜 굵게 써지죠? 대응. 자, 위기경보 발령 대응입니다. 위험구역 설정 대응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복구입니다. 아셨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가 진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74번 해설에 가보시면 제가 틀림없이 재난의 대응에 뭐가 있는지, 대응 단계에 뭐가 있는지 넣어놨고 대응 단계에서 권한자들 제가 정리해놨어요. 정리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5번 2가지를 구분하셔야 돼.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과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재난지 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건 대응 단계에서 누가 하는 거고, 요거는 그쵸, 행안부 장관이 하는 거고요.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한 선포는 누가 하냐면 복구 단계에서 대통령이 합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죠? 정답 몇 번? 2번. 76번. 태풍으로 인해 대형 재난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시민 생활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효과적인 사고 수습과 복구를 위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그랬어요. 제가 방금 누구라 그랬죠? 그렇죠. 대통령입니다. 됐나요?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주시고 77번.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건의권자와 선포권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가보면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중대본은 법에 가보시면 거기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는 피해를 수습하기가 필요하다. 그죠? 그렇다고 인정한다. 라고 됐을 때 또는 세망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어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누구에게 건의한대요?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리는 거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건의권자와 선포권자니까 건의는 중대본이 하는 거죠. 그죠? 선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거죠. 정답 몇 번? 4번. 7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선포권자는 그랬어요. 자, 청장,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자, 누구라고요? 대통령. 79번. 재난관리 체계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79번 문제입니다. 1번. 재난안전상황실은 본부에 설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재난안전상황실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청에 설치합니다. 두 번째, 긴급재난 시 소방청장이 중앙통제단장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갔을 때, 그죠? 청에 설치하는 거니까 봐봐, 여러분들. 1번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청에 설치한다라고 했으니까. 2번, 긴급재난 시 청장이 원래 중앙통제단장이었죠. 그죠? 3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대본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선포를 건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선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네 번째, 긴급할 때는 재난선포 지역을 소방본부장이 직접 못하죠. 맞나요? 건의는 이제 중대본이 하는 거고 선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꼭 알고 계십시오. 80번 국민안전회라는 매월 며칠입니까? 요 정도는 알고 계시라 그랬죠? 매년 4월 16일로 정하고 있다. 됐죠? 자, 그리고 81번. 현대적 재난행정에 많이 이용되는 재난관리 접근감 방식 중 IEMS란 어떤 재난관리 시스템을 얘기하는가? 자, 이거는 통합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얘기한다라는 거. 하나 그냥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챕터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역사입니다. 소방의 역사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는 정리만 잘 하시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붕을 초가에서 기와로 바꿨대요. 그러니까 더 좋아진 거죠. 업그레이드 된 거죠. 나무 대신 숯.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소를 할 때 숯이, 제가 무슨 연소를 한다 그랬죠? 보통 표면 연소. 맞나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 그러니까 바깥에 불꽃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깥에 불꽃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측면, 그러니까 안전의식이 약간 증가됐다라는 게 보이는 시기. 그러니까 예방의식이 약간 증가됐다라는 게 보이는 시기래요. 그죠? 자, 얘가 언제냐면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보다 조금 더 증대가 됐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근데 통일신라는 많이 나오지 않죠. 이게 초가나 기와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멘트가 나오면, 나무 대신 숯 이런 멘트 나오면 그냥 통일신라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인구가 증가되고 대형 건물이 들어서고 병난이 잦아 화재가 많이 발생한 시기로 금화 제도가 생기고 금화 관리자가 최초로 배치됐던 시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무슨 시대입니까? 이거 제가 고려시대다라고 했죠. 그죠? 고려시대. 특징입니다. 시대별로 특징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고요. 자, 세 번째. 우리나라에 최초로 설치된 소방조직은 그랬습니다. 얘가 소방조직, 소방기관 맞나요? 이런 곳이죠.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였어요? 금화도감이었죠. 금화도감. 그래서 금화도감이 우리가 조선시대 전기에 연도로 따지면 1426년에 생겼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1426년 2월에 병조 소속으로 얘가 만들어집니다. 2월 병조. 그러다가 똑같은 목적으로 1426년 6월에 공조 소속으로 이름이 바뀌죠. 수성금화도감이라는 걸로. 맞습니까? 수성금화도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수성금화도감으로 바뀌면서 얘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 불을 금하기도 하지만 이런 애하고 합쳐지는 거라 그랬죠. 성문도감이랑. 그러니까 성문도감과 금화도감이 합쳐져서 수성금화도감으로 재편성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차피 최초는 어디예요? 금화도감이죠. 금화도감. 그죠? 정답 몇 번? 2번. 됐나요? 자, 네 번째. 금화도감 조직의 창설 시기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방금 얘기했죠. 무슨 시대라고요? 조선시대입니다. 정답 1번. 금화도감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네. 연도까지 다 알고 계십시오. 5번. 다음 중 소방 유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인류가 불을 사용함으로써 소방활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번. 인류가 화산 폭발로 대형 화재를 겪고 불의 사용을 시작한 지는 약 100만 년이 됐다. 잘 모르겠으면 넘어가십시오. 3번. 불은 낙뢰나 자연 산불들에 의해 우리 인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4번. 소방의 역사에서 1426년 세종 8년에 한성도감이라는 건 우리 쪽에 나오지 않죠. 그죠? 뭐가 설치가 된 거냐면 저때 금화도감이라는 게 설치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된 거죠. 4번이 잘못된 거죠. 그죠? 6번. 소방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시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전기와 조선시대 후기를 나눌 때 조선시대 후기로 넘어갈 때 가보개혁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보개혁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소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 또는 크게는 조선시대 때. 조선 중에 조선 후기. 그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소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방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시기는 언제다? 가보개혁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1894년 이후 소방이라는 단어를 최초 사용했던 시기고 일본인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 소방조가 설치가 됐다라고 되어 있고 새로운 소방제도가 들어왔대요. 화재보험회사가 설립이 되고 수도가 개설이 되면서 소화전이 설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특징이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7번 보겠습니다. 현재 종로에 위치한 종로소방서의 설치 연도는 자,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서입니다. 아셨죠? 자, 이름이 뭐냐면 종로소방서입니다. 자, 얘가 1925년 언제 생긴 거냐면 일제강점기에. 근데 지금 위치 그대로 있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서인 경성소방서가 이제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상시소방제도라는 게 설치가 됩니다. 상비소방제도. 이런 것들을 같이 잘 보시고요. 다 일제강점기 시대 특징입니다.
그리고 소방용 기계기구가 도입이 됐대요. 뭐 가솔린 펌프가 최초로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자, 8번. 우리나라 소방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1426년 나라에 금화조직인 금화도감을 설치했다. 세종 8년에 금화도감. 2번 1925년 최초 소방서인 경성소방서가 설치가 되었고 그와 함께 동시에 소방법이 제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소방법은 1958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거죠. 세 번째, 정부 수립과 함께 자치소방제를 폐지하고 국가소방체제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정부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자치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면서 이원적 행정체제를 갖게 됐다. 2004년에 방재청을 설립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건 몇 번이다? 2번이다 라는 거. 됐죠? 소방법은 58년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일단 여기 처음 나오는 내용부터 최초로 독립된 자치소방제도가 실시되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최초죠. 자, 이게 언제다? 미군정. 근데 이게 길게 못 간다 그랬죠? 1948년까지. 맞나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1945년에서 1948년까지는 미군정 시대라고 해가지고 최초의 소방의 자치소방제도가 설치됐던 시기. 근데 여기서 이제 얼마 가지 않고 우리가 1948년에서 1970년까지는 다시 국가 쪽에서 소방을 담당을 하죠. 국가 소방으로 갔다가,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1970년에서 1992년까지 여기가 이제 소방의 발전기, 이원 체계를 띠다가 이 이후에는, 그러니까 1992년 이후에는 다 뭘로? 광역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요게 중요한 거죠. 92년 이후에. 현재 지금 뭘로 돼요? 이제 광역자치체제. 광역. 그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1번을 답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1번을 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되고, 이 미군정 시대에 조금 중요한 게 이제 중앙소방위원회라는 곳이 생겼다라는 거, 최초에. 요게 1946년.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죠. 그죠? 자, 됐고요. 자, 10번 문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1948년에서 1970년까지는 국가로 갑니다. 국가. 아셨죠? 처음에 자치였다가 국가로 갔다가 이원적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광역으로 가는 거야. 92년 이후에. 자, 11번. 정부 조직법 개정과 함께 서울과 부산에만 지방소방체제를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국가소방체제를 유지했던 국가자치이원체제의 시기는 그랬어요. 맞나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발전기를 얘기하는 거죠. 발전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방일정 발전 시기라고 해가지고 1970년에서 1992년까지. 자, 이때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공무원법이 이때 처음으로 생깁니다. 소방공무원법. 이게 1977년. 아셨죠? 1977년에 바로 생겨요.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소방학교가 수원시에 최초로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발전기부터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본부가 하나둘씩 시작되죠. 그죠? 그래서 서울이랑 부산이 먼저 생기고, 본부가 생기고, 그 이외 지역에도 이제 점점 늘어가는 시기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2번. 소방공무원법이 최초로 제정되었던 연도는 몇 년도죠? 1977년. 1977. 그죠? 13번째. 광역자치 소방체제의 정착 시기로 모든 시도의 소방본부가 설치되었던 시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도 빠짐없이 다 소방체제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정착됐던 시기가 언제냐면 광역이죠. 광역. 그죠? 그래서 소방본부가 모든 시도에 설치가 됐고요. 재난관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재난관리법이 이제 나중에 어차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고로 좀 보시고, 대구지하철이라는 게 이제 2003년에 생기죠. 2003년에 대구지하철. 그러니까 이게 대구지하철이 어떻게 보면 소방방재청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제 소방방재청이라는 데가 이제 2004년에 생기죠. 해설에 가보시면 그 대구 지하철이 2013년으로 돼 있는데 2003년입니다. 대구. 그러니까 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방재청이 생긴다고. 방재청. 이거 하나 고쳐주십시오. 이거 2003년으로. 이게 제가 다 고쳐놨는데 왜 해설에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래서 방재청이 2004년에 생기죠. 그죠? 2004년에 생깁니다. 자, 됐습니다. 14번. 2012년 현재 경기도 소방안전체제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뭐 지금 계속 광역입니다. 지금 계속 광역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15번. 1990년대 이후 산풍, 시랜드, 태풍, 대구 지하철, 대형 재난의 연속으로 국가 재난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청한 청의 이름과 개청 시기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방금 소방방재청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현재 2017년에 만들어진 소방청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거예요. 소방청. 이름만 바뀐 거죠. 그죠? 중간에 이제 국민안전처라는 곳이 생겼다가 없어졌죠. 2014년에. 그죠? 2014년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2번이 답인 거고요.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방 역사의 변천 과정 순서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소방법 제정 1958년입니다. 방재청 2004년이고요. 자,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개편이 된 시기는 최초 1992년부터 된 거고, 요 소방위원회가 이제 중앙소방위원회와 도소방위원회가 생긴 자치소방제도. 요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지금 뭐예요? 라, 가, 그죠? 다, 나. 정답 몇 번? 4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충분히 또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 말은. 맞습니까? 네, 요거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문제 자체가 많지는 않죠. 그죠? 많지는 않지만 뒤에 가보시면 이제 최근 기출도 제가 풀어드린다 그랬잖아요. 최근 기출 풀어보면 이런 내용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죠? 나중에 또 저하고 같이 한번 체크를 하시고, 자, 챕터 9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이제 조직이 나옵니다. 조직. 자, 이 조직을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